안녕하세요. 저는 정함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함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부터는 유명 연예인들의 한번 사주를 편한 제 개인적인 제가 가지고 있는 사주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하고 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영화 배우 정윤희님의 이제 사주를 한번 제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온라인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TV 문학관을 제가 즐겨보고 있는데, 제가 참고로 문학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옛날 고전, 소설 이런 걸 참 좋아하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이제 정윤희 님이 나온 드라마를 우연히 보게 됐고, 그래서 이 사주가 또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온라인 상이고 인터넷에 있는 그 생일을 기반으로 사주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행여 다를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한번 사주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1954년 6월 4일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플로 한번 이제 찾아봤는데 이런 사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제가 추측으로 임진이나 개사시를 것 같은데 개사시보다는 제가 그래도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인터넷을 간단히 조회를 해보니까 임진시로 제가 봤을 때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임진시로 일단 제가 임의로 넣은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주를 딱 보게 되면 무엇부터 봐야 되냐면,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관법이지만 항상 사주는 자평진전 이래로 일간이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간인 신금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 신금은 4월이라고 하는 이게 월령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주에서는 월령이 모든 사주 8자에 유용과 무용의 결정을 지어버리는 게 바로 월지에서 이 결정을 짓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월지가 정해지게 되면 쓸 수 있는 글자가 있고 버려지는 글자가 있고 나에게 흉이 되는 글자가 있고 약이 되는 글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4월의 신금은 이 신금이라는 물상을 먼저 띄워야 되는데, 이 신금이라는 어떤 물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금은 일단 보석입니다.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 또는 열매라고 일단 머릿속에 개념을 갖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이 사주를 통변을 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사주라고 하는 것은, 사주는 일단 좀 쓰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주를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기준점이라는 거, 사주에 있어서 기준점이라는 걸 찾지 못하게 되면 사주는 절대 그릇이라든지 크기, 길류, 쉽게 얘기하면 용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말을 쓰든지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이 용신을 찾아내야 되는데 한마디로 좋은 글자를 찾아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기준점을 갖고 잡아내기 위해서는 사주의 일간의 하나의 물상이라고 하는데 상을 그려야 됩니다. 이걸 못 그리게 되면 도대체 이 사주가 무슨 사주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윤희님 같은 사주는 제가 딱 보니까 많이 실제 외모라든지 성격, 또 이분이 살아온 인생과 많이 근접해 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이유는 뭐냐면 4월의 신금은 보석입니다. 무조건 보석이나 열매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식간 중에서 식간이라고 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요게 식간입니다. 이 식간 중에서 이 신금은 완성된 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거, 열매, 더 이상 손이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인위적인 손이 갈 필요가 없는 존재. 그래서 신금은 보석이 되는 건데, 보석이라는 상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보석은 여름에 태어난 보석입니다.
여름에 보석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100%란 건 아닙니다. 요게 여름에 태어난 보석은 얼굴이 환하고 인물이 정말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정윤희님의 4월 신금을 딱 보니까 이게 사주가 어디서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정윤희님하고 사주가 비슷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마릴린 monroe라고 아주 오래되신 이제 미국 헐리우드 여자 배우신데 이분 사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이 1926년생이시니까 나이가 지금 할머니시죠. 이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4월의 신금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이것도 4월의 신금이고 4월의 신금은 인물이 일단 무조건 좋습니다. 인물이 좋고 또 장점은 뭐냐면 이성관계, 남자한테 인기가 되게 높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4월의 신금은 제가 이제 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4월에 태어난 모든 신금은 다 보석이냐? 4월의 신금은 모두 보석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모두 인물이 좋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변 글자에 의해서 그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금 옆에 갈목이 있는 청강 구조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4월이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4월이면 이렇게 되고 시가 4월이니까 이런 구조인데 이 구조에서 이 신금 옆에 있는 글자에 의해서 진짜 보석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짜 보석이 되는 게 있습니다. 가짜 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석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석이 제일 싫어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그러면 보석의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이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인기를 얘기합니다. 인기가 없는 겁니다. 인기가 없고 사람이 인기가 있다는 것은 부와 명예가 같이 따르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윤희님 같은 사주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신금 옆에 신금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토라는 글자인데 토 중에서 유독 기토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기토는 신금에 먼지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먼지가 묻은 보석은 빛이 나질 않습니다. 신금은 빛을 가려지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짜증을 많이 낼 겁니다. 화를 잘 내고. 그래서 이 토라고 제가 이제 기토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토의 쓰임이 단 여름에 태어난 경우에 한해서 이게 안 좋은 작용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을, 겨울에는 또 쓰임이 달라지는데 요 정윤희님의 사주를 보면 좀 묘하다고는 표현을 했어야 됩니다. 4월의 신금이기 때문에 빛나는 존재고 빛이 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인데 이 옆에 기토가 이게 아주 흉신입니다. 흉신. 원래는 흉신인데 흉신이기 때문에 이게 병이 되는 겁니다. 글자가. 왜냐하면 먼지를 묻혀버리거든요. 신금에. 그러면 이 신금은 먼지를 안 묻게끔 반드시 어떤 글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글자가 뭐냐면 신금에 먼지를 날리는 글자. 그게 바로 주역에서 말하는 오손풍이라는 건데 오손풍은 목이라는 글자입니다. 목이 바람인데 목은 바람입니다. 바람을 일으켜서 먼지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석이 빛이 많이 나는 겁니다. 빛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병중약이라고 그러죠. 병중약. 병이 있는 중에 약이 돼버린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오리지널, 진짜 보석이 돼버린 사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사주가 밝고 맑아진 겁니다. 밝고 맑아진 사주가 된 겁니다. 여명에서 옛날 고서를 보게 되면 여명에서는
어떤 글자, 어떤 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은 비식재관인과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성. 관성은 뭐냐면 이 여명에서 이 남편을 의미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남편을 의미하게 되는데 관성은 뭐 사주 이 지금 강좌는 사주를 아예 처음 모르시는 분도 좀 듣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제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또 너무 깊게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보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관성은 뭐냐면 사주에서는 이 일간, 신금이 있는데 신금을 급하는 신금을 극하는 글자 이게 관성인데 이게 불입니다. 불에는 병화와 정화가 있는데 요 사주는 지지로 보게 되면 천간에 떠 있는 관성이 없습니다. 천간에 관성이 없으면 지지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지에 관성을 보니까 오화와 사화가 있는 겁니다. 오화가 사화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관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성의 유무와 귀천, 그리고 관성의 힘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성의 쓰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또 쓰임, 이거에 의해서 여자는 운명이 결정짓는다. 이게 이제 옛날 고전적인 관법입니다. 물론 현대에는 안 맞을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명에서는 관성이라는 글자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주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주는 지지의 사와 오화로서 일단 관성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남편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사주는 어떻게 보면 뭐 관싸론잡이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차후의 개념이고 관이 일단 여자 사주에서는 힘이 있어야 좋은 사주입니다. 예, 힘이 강해야 관의 힘이 강해야만이 여자는 이건 남편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냥 남편이라는 관점에서는 남편을 바꾸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관성이 일단 이 사주는 힘을 가지고 지지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사주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사주가 맑아진 겁니다. 첫 번째는 저 기토 먼지를 날렸다. 예, 오송풍, 목기로. 이게 첫 번째 좋은 경우가 된 거고, 이렇게 되면 사주의 인생의 운명이 좋은 쪽으로 전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지의 관성의 힘이 강하다. 힘이 강하면 대체적으로 남편의 능력이 출중하다. 이게 대체적인 해석법입니다. 하지만 사주라는 것은 늘 상대성이 동반됩니다. 같은 사주다 하더라도 나보다 못한 남자의 사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실제 남편의 사주를 같이 감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론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더 맑아진 게 또 뭐냐면 이 시간은 제가 임의로 넣었기 때문에 임진시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냥 임진이나 계사시를 썼을 것 같은데 바로 관성의 힘이 강할 경우 상반되는 식상의 기운은 이 사주에서 수기운이 되는 겁니다. 수기운이 시에 갖고 태어나게 되면 사주가 다시 귀해지면서 맑아지게 됩니다. 특히 이 신금은 그렇습니다. 신금은 물이 있냐 없냐가 아주 중요한 사주의 귀천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찌됐든지 간에 되게 맑아지고 좋은 사주가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명의 방향이 흉하게 전개될 것 같지만 대운이라는 것을 살펴보니 이게 또 사주가 다시 맑아진 게 뭐냐면 대운이 지금 봄을 거쳐서 바로 이제 겨울 북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북방으로 치닫는다고 해서 운이 하락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사주가 뭐 흉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이 물의 힘이 강해지게 되면 이제 식상의 기운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 사주에는 애초에 틀 자체가 불이 강한 계절에 태어난 신금이기 때문에 이 물이 임수가 용신이 있는 겁니다. 용신.
그러면 임수만 또 용신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간목이다라고 하는 이 글자도 용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 용신이 많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게 어떤 대부분의 사주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용신이 많은 사주들. 특히 여명에서. 뭐 지금 시대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맑아지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용신이라는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사주를 가지고 한번 계속적으로 한번 해석을 또 잡아가는 방향을 또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주를 볼 때 연월일시라는 개념이 사주에서는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연월에도 좋은 글자가 있고 일시에도 좋은 글자가 뭐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연월보다는 일시가 훨씬 더 사주가 좋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의 운의 고저, 어떤 운의 고저라고 그러는데 운이 언제 좋아지겠는가 딱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는 태어난 날과 시가 좋은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들이. 그렇게 되면 여명은 결혼 후 대체적으로 재산이나 지위가 높아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약에 이 사주가 임진씨가 맞다 그러면 반드시 배우자 복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배우자가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난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더운 여름의 신금은 무엇을 갈구하게 되어 있냐면 무엇을 갈구하는가? 바로 물입니다. 이 물이 뭐냐면 물이 돈이고 재물입니다. 그러면 왜 물이 식상인데 돈이고 재물인가? 이제 이거는 상리학적 개념을 적용시켜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평진전이나 지금 우리가 3대 지금 명리서가 있습니다. 3대 명리서 저도 이제 다 봤지만 자평진전을 저도 처음에 공부했는데 자평진전, 궁통보가 그 다음에 적천수 뭐 이 정도의 순서로 간다고 봅니다. 이런 이 3대 명리서의 하나의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고의 틀을 가둬버리는 글자가 뭐냐면 바로 이 재성이라는 건데 사주를 처음에 접하게 되면 돈은 재성이다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잡히게 됩니다. 재성은 돈이다. 그러니 사주에서 재성이 없으면 돈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 않는 해석이 나와버리게 되는데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돈은 맞긴 맞지만 하나의 재물의 흐름에 있어서의 돈입니다. 융통에 있어서의 돈입니다.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 타고난 그릇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그 타고난 그릇에 의해서 재물의 크기나 수준은 정해져 버립니다. 곧 용신인데 용신이 재물이 되는 겁니다. 사주 팔자에서 나 일간을 도와주는 것, 나 일간을 도와주고 나 일간을 편안하게 해주는 글자가 있습니다. 위사주 같은 경우는 이 임수가 그렇게 좋은 글자입니다. 더운 여름에 갈증이 나는데 신금은 임수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신금 일간 옆에 임수가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물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친관계라고 하는데 육친관계 남편 그리고 여명에서는 남편과 자식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부모 이렇게 세 개로 한번 나눠보자면 이 사주는 부모복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부모복보다는 남편복이 훨씬 큰 사주고 동시에 자식의 복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또 이렇게 되면 댓글이 아마 달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분이 총 3남 1녀를 두셨다고 제가 인터넷상에서 봤는데 이 3남 1녀 중에 안타깝게도 한 분의 아드님을 뭐 이렇게 사고를 이뤘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예,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운상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어떤 그 사고가 얽히게 되면
이 당사자인 아들의 사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 어머니의 사주입니다. 요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망이나 사고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단 하나의 사주 가지고 사고를 예단해 버리게 되면 사주는 한 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2시간 사이에서 태어난 사주는 다 같은 사주가 존재하는데 옛날 분이니까 한 100명은 제가 봤을 때 좋게 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 120명 이상은 충분히 되는데 100명이라는 사람이 모두 다 사고를 당했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사주 하나만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그래서 끼워 맞추는 경강부회식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법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해석법입니다. 단 가능성은 있다. 그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임진씨나 이런 물이라는 글자를 원곡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식 중에서 잘 나가는 자식은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 그게 제 개인적인 하나의 통변입니다. 이 신금은 다른 모든 일간과는 좀 다르게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신금은 단단합니다. 이 단단한 하나의 굳어진 광물체 또는 기물, 완성된 것, 우리 결실을 맺은 열매 같은 거 보게 되면 밤 같은 거 보게 되면 단단합니다. 껍질이. 단단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알게 모르게 고집이 있는 겁니다. 이게 고집이 있는데 경금도 고집이 있고 신금도 고집이 있습니다. 이 고집의 형태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글자가 다르면 무조건 성향은 비슷하지만 같은 금이면서도 다르게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이 신금은 아주 예리한 칼날이라서 마음 먹은 게 있게 되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그리고 4월의 신금은 물을 쓰는 구조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성관계가 얽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성관계가 얽힌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하여튼 이성으로 인한 구설수가 따르게 돼 있다. 다른 일간보다 유독 신금은 그렇습니다. 빛나는 보석이기 때문에 빛나는 글자들은 남에게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관심을 받고 빛이 나니까 사람들, 특히 남자나 이성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 아름답다라고 눈으로 이렇게 황홀한 어떤 마음을 느낄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상리학적인 해석인데, 이런 해석 이외에도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지지글자 가지고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드린 말씀 뭐냐면, 이 사주는 대체적으로 고등학교까지는 능력이 출중하지 않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글자, 용신이라는 글자가 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 있게 되면 풀리는 형태가 다릅니다. 한마디로 운이 바라는 시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얘기는 제가 학력적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특출난 능력을 나타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밖에 사회생활, 학업이라는 시기를 끝내고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까, 이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유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묘가 임진씨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해석법을 또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의 해석을 하자면 이 사주는 지지로 사화와 우화가 있는데, 지지를 보게 되면, 오묘파라고 그러는데, 오화와 묘목이 파라는 건 깨트릴 파자입니다. 깨트린다는 건 뭐냐면 묘목은 재성입니다. 재성과 관성이 지금 파살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것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비정상적인 이성관계가 발생이 되게 돼 있다.
이제 뭐 그런 정도 해석이 되는 건데, 그렇다라고 해서 나쁜 사주는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임진시 저 하나 때문에 사주가 완전히 맑아져 버린 사주기 때문에. 그리고 오묘팔을 맞더라도, 오묘팔하는 게 뭡니까? 이 묘목. 묘목은 천간으로 띄우게 되면 을목입니다. 을목이 이런 표현이 어떠냐면 불에 타서 소각되는 겁니다. 이게 나무가 불에 타서 소각이 됐다. 이게 재성이거든요. 재성은 돈입니다. 돈 일단 이러한 돈이 파살을 맞게 되면 어떤 형태로 드러나게 되냐면 돈을 대체적으로 통 크게 잘 쓰게 됩니다. 그건 이 사람의 성향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묘목은 오화에 의해서 불에 타서 소멸이 돼야 되는데 다행히 진토가 있는 겁니다. 시에 가서. 이 진토가 참 좋은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진토는 묘목의 터전이 되기 때문에 같은 오묘팔을 맞아도 시간의 진토 하나로 인해서 재산이 다시 불어납니다. 이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사주의 하나의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같은 사주를 가지고 많은 사람은 다 다르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이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또는 이 신금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 어디로 가야 될 사주인가, 어디로 가야만이 잘 풀릴 수 있는 사주인가, 이런 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사주 원국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주의 그릇이라든지 4월의 신금이 진짜 값이 나가는 보석인가? 임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보석이 값이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갑목이 없었다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갑목이라는 글자가 없게 되면 해석이 또 달라집니다. 이거 완전히. 임수가 있어도 과연 이 임수를 쓸 수 있는 구조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합이 지금은 갑목과 기토가 합을 이루기 때문에 임수가 능력을 발휘하지만 이 갑목이 없다면, 을목이었다면 또 인생의 방향은 많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글자가. 그만큼 사주는 8자 중에서 단 하나의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보통 3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강의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이 사주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다음 차트에서 대략적인 한번 운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국은 이 정도 분석을 한번 좀 간단히 해드렸고요. 사주라는 것은 계속 강의를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짧은 시간에 모든 걸 전달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면서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한번 이제 운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